안녕하세요, 호재입니다. 어제는 3월의 첫날, 약간의 위기감이 조성되었었던 첫 시작이었습니다. 유난히 한가했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쪽 동네 자체가 굉장히 조용한 3월의 시작이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왜 그럴까, 이 동네가 한 번씩 이렇게 조용해지는 이유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음, 이제 호주가 이제 막바지 여름이에요. 그리고 막바지 여름에 엊그저께는 거의 40도 가까운, 또 어제는 30도가 넘는 이제 막바지. 그런데 이제 어제는 햇볕이 이제 구름이 많아가지고 좀 흐리면서 더욱 덥고 약간 습한 느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오셨던 고객님들 중에서도 이제 머리하고 이제 뭐 다른 지역에 비치에 놀러 간다. 이제 주말 이제 금요일이니까 오전에 일찍 끝내거나 아니면 휴가 하루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토일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진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호주가 봤었을 때 조금 좀 특이한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노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노는 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걸로 인한 이제 소비 지출들이 늘어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게 좀 굉장히 좀 심한. 그래서 12월 같은 경우는 12월이 시작되면서부터 이 나라 이제 오지 애들은 바로 연말 파티를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연말 막년 예정 같은,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막년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또 비슷하네요. 근데 얘네들은 그게 좀 더 심해요. 그리고 이제 12월부터 1월까지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의 이제 휴가들을 즐기러 이제 거의 다 나가고 없고요. 주로 이제 여기서 가까운 뭐 발리, 피지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들 이제 휴가들을 많이들 떠나고, 뭐 아니면 이쪽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휴가들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컬에서는 약간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타격을 좀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희 이제 단골 고객님이 이제 선불권이 거의 다 끝나서 이제 새로 이제 티켓팅 하고 가셔가지고 다행히 조금 아주 엉망진창인 하루는 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제 하루를 좀 잘 보냈고, 그리고 이제 어제 하루를 보내면서 이제 불현듯이 이제 좀 그런 생각이 좀 떠올랐어요. 지금 이제 저와 저희 와이프를 제외를 하고 이제 풀타임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3명인데, 이제 2명은 디자이너, 1명은 인턴. 근데 뭐 어쨌든 그 포지션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고, 이제 더 늘리냐 안 늘리냐, 또 이제 주에 이틀 나오는 이제 인턴 쌤도 1명이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연말 결산을 했었을 때 음, 어, 대외적으로는 한 천몇백 불? 뭐 이 정도 순수익이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실제로 치면은 작년에 한 만 불 정도의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을 한 거죠. 왜냐면 이제 저희가 여행 경비랑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제가 따로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는 게 있었으니까 하여튼 뭐 각성하고 각설하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분명히 더 나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쌤들한테도 어떤 일종의 특별한 동기부여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이 저는 적절하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연말 돼가지고 갑자기 돈을 또 쓰려 그러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얼마 선 정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적절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을 때, 일단 뭐 n분의 1방을 해보자 라고 한다 그러면 1인당 한 1,500불, 아니면 뭐 3명만 그렇게 한다면 1인당 한 2,000불,
이 정도의 이제 보너스 계획을 세우게 됐고, 그래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내가 부담 없이 이거를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계산을 해봤었을 때, 지금 일단 1월, 2월은 지나갔잖아요. 1월에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1월부터 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3월, 어제가 3월 1일이었으니까 1, 2월 대충 60일 정도 빠졌다고 이렇게 계산하고, 딱 60일이죠. 60일 빠졌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305일, 그럼 그냥 단순히 300일로 나누니까 하루에 20불씩 모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대략 앞으로 10달 동안 6,000불의 돈을 모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하루에 20불씩 꼬박꼬박 따로 빼놓는, 네, 그렇게 해서 돈을 차곡차곡 좀 모아가는 방법을 구상을 했고, 그렇게 이제 실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서 목표지향적이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건 맞아요. 네, 이제 목표, 내가 도달하고 싶은 꿈,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 어떤 그거는 제가 생각엔 늘 말하지만 어떤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그 방향,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잘 이루어서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 목표,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부분들의 수치를 굉장히 잘게 쪼개버려서, 네, 하나하나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성립해 나가는,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깨닫고 그런 식으로 삶의 방향을 흘러가게끔 만들고 있는데, 뭐가 됐던 어떤 부분이던 제 생각에는 늘 어떤 삶이라고 하는 이런 큰, 물줄기 안에서 그 따라가는 흐름들을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는 흐름들을 타고 살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끼워 맞춰서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제 경험상, 짧은 인생이지만 제 경험상 꼭 탈이 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인생은 내가 이끌어 가야 되는 거고,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좋은 삶,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하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그냥 이제 당연한 거는 술과 담배예요. 술은 예전에 비하면 거의 거의 한 5분의 1에서 한 7분의 1 정도로 줄었죠. 네, 많이 줄였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인지하려고 각성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의도하지 않은 그냥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막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철저하게 좀 배제시키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거고, 담배는 당연히 이제 좀 끊어야 되는 건데, 저는 담배 피는 것 자체를 굉장히, 그러니까 애연가라 그러죠. 요즘 시대에는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고 담배 피는 거 좋아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한 담배 핀 지 20년이 지나고 나서 금연을 잠깐 해본 게 한 4~5차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피고 있는 거는 완전한 금연에 실패를 했다는 거겠죠. 근데 한 4번의 경험, 4~5번 정도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좀 멀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이제 조금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 솔루션을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다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서 좀 힌트를 얻어서 그렇게 좀 연결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술을 마시고 났었을 때 내가 술을 끊으려고 하는 이유가, 술을 마시고 났었을 때 그 이후에 오는 고통이, 어떤 건지, 그걸 고통이랑, 연결을 시키면, 그 고통이 느껴지는 게
계속해서 각인이 되고 그러면 이제 너무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저는 술을 마실 때는 너무 좋죠. 다들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늘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들 하시겠지만 늘 다음날이 문제잖아요. 컨디션이 저하되고 몸의 온도 별로 좋지 않고 이제 그거를 몇 달 전부터 이제 좀 각인되다시피 약간 그런 게 좀 생겼었는데 그럼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어떤 즐거움을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그러면 굉장히 좋은 컨디션, 예,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즐거움을 이제 연결을 시켜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계속해서 실패를 하지만, 예, 여태까지도 계속 실패를 해오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하다 실패를 하게 됐을 때 책망하지 말고, 인생에 영원한 실패는 없다는 것을 상기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영원한 실패라는 거는 사실 있을 수도 없는 거죠. 네. 그저 안 좋은 결과만 잠시 생긴 것 뿐입니다. 실패해서 다시 답을 찾고 실패해서 다시 교훈을 얻어서 다시 또 이루어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부분에서 어제 요즘 읽고 있는 책에서 좋은 문구가 있어서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매 순간 삶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분명한 진실은 당신이 절대적으로 전념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결단하고 그 일을 본격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고 실행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효과가 있고 어떤 방법이 효과가 없는지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든 원하는 것을 성취할 때까지 접근 방식을 계속 바꾼다면 당신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쟤는 이제 제일 마지막 문단에 어떤 상황에서든 원하는 것을 성취할 때까지 접근 방식을 계속 바꾼다면,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을 계속 바꾼다면,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어떤 모션들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계속 개선하고 바꿔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저는 사실 좀 많이 와닿았어요. 저는 이게 내가 줏대가 없는 걸까? 내가 왜 이렇게 못하는 거지? 이런 생각에 휩싸여 있었던 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뿐이고, 그럼 왜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건지를 인지를 하고, 그거를 개선해서 다시 다른 방식의 접근 방식을 가지고 또다시 도전하고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내가 계획한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다 보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이겠죠. 네, 오늘 제가 남기고 싶었던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둘 중 하나다. 길을 찾거나 만들거나. 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길이 안 보이면 다시 내가 길을 만들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실패, 안 좋은 결과들을 새로운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바꾸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아닐까 하는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주말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학생분들은 또 이제 오늘 내일 쉬고 나면 개학이네요. 한 학년들도 새롭게 준비를 잘 하시고 오늘을 또 즐겁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